대통령이 이렇게 정광석가처럼 거부권을 의결한 것은 사실 타이밍에 대해서 이 정도 빨리 하겠느냐. 15일 내에 하면 되는데 8일 만에 이제 8일이 됐고 실제로는 송부되자마자 하루 만에 바로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것은 뭔가 정치적인 함의가 상당히 많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 저는 이미 예고된 수순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도상훈련이 이미 있었다. 그러니까 속도전인 거죠. 네. 도상을. 도상훈련 된 거죠. 예.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오면서부터 비대위원장 취임하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국무총리, 그다음에 대통령실,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다 모여가지고 받을 수 없다 특검법이라고 얘기하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들어놓은 상황들이 이미 벌어졌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가결되자마자 한 얘기가 뭐냐면 우린 무조건 이거 거부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건 이미 제가 볼 때는 예정된 수순에 따라서 가장 빠르게 이 문제를 매듭을 지어서 저희 4월 국회의원 선거 때까지 가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도 하나하고 또 하나는 결연하게 북한처럼이죠. 김건희 씨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내부에 정확한 응집력 있는 메시지가 계속 나왔거든요. 이 두 가지가 결합된 양상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김건희 씨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과 싸우겠다. 왜냐하면 70%의 국민이 특검을 받아라. 그다음에 특검법이 통과되면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라고 얘기했다면 국민의 요구의 70%면 제가 볼 때 이 정도 사안이 별로 없습니다. 아니, 그런 사안이 거의 사안이 없습니다. 아주 진짜 특수한 사안인데 이 사안도 못 받겠다면 국민과 전쟁하겠다는 거죠. 자, 이제 민심을 뭐 전혀 반영하지 않겠다. 민심은 무엇이든 간에 대통령 뜻대로 가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지 않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통해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형식을 취했는데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총리가 밝힌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생에 집중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할 시기에 정쟁을 유발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별검사는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입니다. 하지만 이번 두 특검 법안은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특별검사 추천 권한도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임명될 특별검사에게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도 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촉발하고 있다. 이 말 지금 할 수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 집권 여당이 정치적 중립성, 공정과 상식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그 특검법 내용에 김건희 여사가 어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지 그것이 정말로 수사가 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국민적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가 없고 오히려 야당이 주도해서 총선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일종의 수작을 부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야권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국회에서 야사당 모여서 이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에 대한 규탄 집회를 열었는데요. 거기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했던 얘기도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민생과 경제, 국가적 사안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오직 대통령 본인과 자신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한 방탄 국무회의로서 전락시켜버린 겁니다. 국무위원 전원을 대기 발령시키고 불참할 경우에 불참 사유까지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정부가 있습니까? 대통령 스스로 입버릇처럼 말씀해 오신 게 있습니다. 특검을 기피하는 자가 범인이다. 법 앞에 누구도 예외가 없다. 다 범죄가 있으면 그리고 범죄를 저지른 죄인이 있으면 수사받고 조사받고 재판받는 게 맞다라고 해왔습니다. 그게 공정이고 그게 상식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그 말씀 다 잊어버린 겁니까? 역대 어느 대통령도 본인과 본인의 가족들을 위한 특별검사 그리고 검찰의 수사를 거부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첫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정부 여당은 그리고 오늘 대통령실의 발표는
너무도 황당합니다. 총선용 특검이라고요? 지난해 4월부터 국회에 올라왔습니다. 진작 법사위에서 또 본회의에 올라와 있을 때 논의됐다면 이미 작년에 끝났을 사안입니다. 총선 앞까지 끌고 온 것은 야당의 책임이 아니라 정부 여당이 끝까지 특검을 외면하고 회피해온 결과입니다. 여러분들께 이어서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특검과 관련해서 2년 전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조금 전에 홍익표 원내대표 얘기대로 대통령이 직접 했던 이야기 지켜라 라고 해석할 수 있는 발언 했는데요. 직접 영상 들어보시겠습니다. 떳떳하면 사정기관 통해서 권력자도 조사받고 측근도 조사받고 하는 것이지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안 합니까?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감옥에 가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자, 저 당시에 3년 지났으니까 2021년 12월 29일이었는데요. 저 당시에 이제 특검은 대장동 특검 하자고 그 당시 이제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그 당시는 야당이 국민의힘이었습니까? 하여튼 야당에서 그렇죠. 욕을 했고 그걸 민주당이 이제 주춤주춤 하고 있을 때 결국 이제 이재명 그 당시에 후보도 받아들였죠. 좋다 특검하자라고 하는 이제 공방이 오갈 때 직접 특검을 왜 거부하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했고 죄를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던 그 말이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기도 하고 많은 국민들이 저렇게 말한 대통령이 지금 와서 왜 딴소리 하느냐, 특히나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것은 재판 과정에서 정말로 검증해야 할 많은 증거가 나왔는데도 무시하고 있고 김건희는 어떤 경우에도 되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들이 대통령실 주변에서 흘러나오니까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을 스스로 어기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요. 네. 조금 전에 영상 보셨겠지만 이제 김준우 비대위원장이죠, 정의당에. 네, 그 뒷줄에 보이대요. 굉장히 이제 좀 이렇게 비장한 마음으로 서 있는 모습을 봤는데 결국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야사당이 아니라 범야권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와 전면적으로 싸우겠다 이렇게 오늘 선언한 것이고요.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좀 보셔야 됩니다. 일단 원내 사당은 하나가 돼서 기자회견을 했죠. 네. 강력한 규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생길 새로운 선택,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 뭐가 생기든 다 합류합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야권 공조가 이루어진다는 면에서 특검연대라고 저는 표현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판이 바뀌는 건 특검연대만 있는 것이 아니죠. 국민의힘의 내부 분열입니다. 이것이 2차 이제 여진이 되겠죠. 본진이 있으면 여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저런 식으로 대통령이 막 깔아뭉개고 무도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일부가 벌써 공개적인 반론을 하면서 유승민 의원이 뭐라 그랬냐. 법치가 무너졌다 오늘. 공정이 무너졌다. 아예 야당하고 똑같이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황이 돼버리면은 국민의힘도 무사하지 못해요. 여기도 앞으로 이 단일한 대우로 유지되는가도 저는 의문이지만은 계속 이제 국민의힘의 어떤 미세균열이 갈 것이고 이것이 이제 총선에 공천하고 같이 휘말려가지고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정치의 판이 바뀌고 있다. 이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는 건데 그거는 어느 당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어느 당도 피해갈 수가 없고 심지어 이 효과는 선거법 개정에도 영향을 줄 거예요. 네. 네. 자, 선거법 개정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지금 이제 병리평으로 가느냐 아니면 연동형으로 가느냐 이것은 오늘 토론의 주제가 아니지만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결국에는 야사당이 뭔가 합의할 수 있는 안으로 이제 결론이 도출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일단 좀 추론만 하고요. 김종욱 박사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오늘 이제 하루 종일 야당을 비롯한 여러 이제 시민단체가 지금 기자회견도 하고 반박 성명도 내고 김종욱 박사도 사실 또 그렇게 반박 성명을 냈더라고요. 예, 어떤 내용으로 지금 이제 반박을 하고 계신 겁니까? 이제 퇴진과 혁신이라는 어떤 저희 이제 정치 신인들 모임에서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그러니까 국민과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방식들로 특검법을 거부했다. 특검법을 거부하고 있는 정부에 맞서서 국민이 할 수 있는 건 싸우는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국민과 싸우고자 하는 정부가 있다면 당연히 국민은 싸워줘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럼 어떻게 싸울 것이냐? 김종대 의원님 말씀 같은 경우는 특검이라는 단일한 연대를 만들자라고 말씀하신 거고 이건 이미 결성이 돼 있는 거죠. 그렇다면 특검 연대가 단지 특검을 관철시키는 문제로 끝날 것인가의 문제. 그래서 이제 선거법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축은 4월 선거라고 하는 선거법 연대로, 그러니까 선거법의 연대를 통해서 소위 반윤연대의 큰 흐름을 만들 것이고 또 하나의 측면은 제가 볼 때는 퇴진연대 구성으로 좀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의 정부가 지금과 같이 예를 들면 계속적으로 국민과 싸우고 현행 법치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 정부를 객관적인 선거의 틀로서만 응징해야 되는가? 저는 이 문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겠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어떤 선거 연대를 뛰어넘어서 퇴진 연대로까지 갈 수 있을 만큼의 상승의 여력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거 섣불리 얘기할 수는 없겠죠, 당장. 그래서 말씀하신 특검법을 중심으로 얘기해서 거기에 근거한 넓은 연대 틀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국회의원들한테 이걸 맡기면 이 숫자를 만들지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국회의원들 탄핵 찬성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다 모이셔라. 또 외부 행사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국회와 외부가 같이 연대를 해서 큰 퇴진연대 흐름을 만들어내서 적어도 윤석열 정부를 사실상 탄핵 상태로 만들자. 그러니까 탄핵을 하자마자의 문제가 아니고요. 국민들이 당신들이 하는 얘기는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 당신의 통치를 우리는 거부할 거야. 라고 하는 사실상의 탄핵 상태로 가기 위한 특검 연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이제 특검 연대와 탄핵 연대. 탄핵 연대는 거리에서 투쟁을 하더라도 정부와 정권과 전면전을 벌여야 한다는 좀 실천적 과제를 더 강조하는 것 같고요. 이제 특검 연대라고 하는 것은 국회 내에서 재의결 국면이 올 것이니까 이때 야당이 어떻게 단결해서 재의결을 가결시키도록 할 것이냐라는 이제 접근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야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시 접속해 주시고 계신 우리 구독자들이 1600분이신데요. 많은 분들이 의견을 내고 계십니다. 신은숙 님께서는 국무총리 그래도 믿었는데 하는 거 보니까 참 실망이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염댕이 님께서는 영상 계속 돌려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국민들에게 좀 더 많이 알려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아르마다 님은 정말로 푸틴 뺨치는 사람이 누구누구다라고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여러분들 좋은 의견 다 이렇게 소개해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 올려주시는 이런 내용들 저희들도 공유하고 있고 토론에 반영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이렇게 이제 이런 토론들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오늘 특검법을 거부했는데 거부권 행사를 하면서 우리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만 지금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지만 오늘 알고 보니까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도 거부를 해버렸습니다. 자, 이것은 김건희 특검법은 뭐 정치적 중립성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1000번쯤 양보하고 놔놓더라도 거대한 비리 범법 사실이 드러난 대장동 특검도 왜 대통령이 거부를 하느냐. 박영수 그다음에 곽상도 전 의원과 관련된 50억 클럽 지금 수사해야 될 내용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자, 이 부분은 김종욱 교수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본인들이 한 짓이 있으니까 그렇죠. 본인들이 특검 수사를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별건 수사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근데 이 대장동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부산저축은행 문제거든요. 부산저축은행을 통해서 소위 불법 대출한 돈이 나중에 대장동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것이고 그 불법 대출 이후에 그래서 무마하는 과정에서 박영수 특검과 윤석열 당시 검사와의 관계의 문제가 중대한 이슈로 등장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장동 문제가 수사에 들어가게 되면 저는 부산저축은행으로 안 갈래 안 갈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부산저축은행으로 가게 되면 누구를 건질 수밖에 없느냐? 박영수 특검이겠죠. 그럼 박영수 특검과 관련해서 그럼 누구랑 또 연결될 거냐? 대통령, 지금 현직 대통령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본인들이 과거에 특검, 박근혜 전 대통령 특검 수사를 할 때 별건 수사를 했던 본인들의 경험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자체를 특검에 맡기게 되면 과거에 본인이 했던 방식처럼 자신의 적나라한 치부나 위법, 탈법 사항 자체가 등장할 거라고 하는 저는 그건 막연한 예를 들면 두려움이 아니라 실체적인 두려움인 거죠. 본인이 해봤었기 때문에 그 실체적인 두려움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라고밖에 달리
뭐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아까 방송에 나왔습니다만 죄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둘 다 거부했다는 건 대장동도 죄를 졌으니까 거부한 거고 김건희도 죄를 졌으니까 거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본인이 설명을 해야죠. 어떤 게 죄를 안 졌는지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죄를 안 진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 거부한다는 건 죄가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다. 자, 이번에 대장동에 대해서는 국무총리가 나와서 또는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도 없이 그냥 싹 사라져버린. 법무부에서 나왔어요. 법무부에서는 어떻게 예, 나왔습니까? 법무부에서 뭐 그거 뭐 저기 이미 다 저기 그 수사라는 재판이라든가 다 하고 있는 걸 이중 처벌 우려가 있다든지 뭐 또 중립성 훼손한다든지 이래 법무부에서 그 뭐 상세하게 제법 나왔는데 그 법무부는 왜 법무부가 합니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법무부가 할 게 아니고 대통령실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 도무지 난 지금 이해는 못 하겠어요. 왜 그러는지. 그러는데 이게 저기 뭐야 작년에 박영수 특검 구속할 때 얼마나 민기적거렸어요. 그놈의 50억이 또 1심에서 무죄가 나왔잖아요. 에? 그 저기 누구야 그거? 곽상도. 곽상도 아들 그 1심에 무죄가 나왔을 때 그때 여론이 얼마나 검찰을 성토했습니까?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막 오죽하면은 1심의 판사까지 좀 제대로 공소 제기 좀 해라. 이래가지고 검사가 미적대니까 우리가 유죄 판결을 내릴 수가 없다고 판사가 얘기하잖아, 판사가. 그러니까 그때 저기 뭐냐 이런 어떤 꼬락서니를 보면은 특검을 해야 될 이유는 차고 넘치죠. 그런데 오늘 법무부에서 아주 저기 또 물타기 저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양상을 전반적으로 그냥 거의 필사적이에요. 이제는 어떤 국가에서 쓸 수 있는 권력, 쓸 수 있는 어떤 그 정보 수사 다 동원되는 겁니다. 전부 다 해가지고 아주 필사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다급한 상황에서 심지어 저기 총선 전략까지도 지금 저기 마비될 판이에요. 이 특검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저렇게 한다는 건 누가 보더라도 총선에 불리하고 점점 더 국민의힘도 동요될 수가 있는 모양새거든요. 근데 지금 거기까지도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일단은 방탄 막아.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두고 보십시오. 저기 4월 가까워질수록 저 용산 대통령실이 무슨 농성장 같이 변할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말 잘 듣는 이제 권력기관들 불러들여 밤낮 대책회의나 하면서 선거하고 민생을 챙겨야 될 시간에 그러다 보니까 용산 내에서 점점 갇혀버려요. 그래가지고 농성장 같이 돼버릴 거라니까 거기가. 근데 저희가 이제 항상 잊어버리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강성호 총장 선거 아시잖아요. 그때 어떤 후보를 냈습니까? 재판 나온 지 유죄 판결 한 3개월 만에 사면시켜가지고 나온 다음에 후보로 내보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도 지금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누군가를 그러니까 그 김건희 씨를 막기 위해서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배경 자체에서는 국민적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기승전결의 프레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을 내놓고 우리는 이길 수 있어라고 하면서 그때까지 가는 거죠. 지고 나면 또 어떻게 합니까? 인요한이라는 방패 막 내보내서 또 물타서 넘어가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문제는 김건희 씨예요. 이 문제가 이런 사단이 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김건희 씨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 70%를 배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대통령실이 뭘 얘기하든 국민 여러분들 믿지 마십시오.